박근혜 대통령이 어젯밤 해관보 정상회의 개회식에서 기조연설을 통해서 북핵 관련 우려를 표명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국제사회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북핵을 비롯해서 핵테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협의체 구성을 통한 핵안보 분야 국가 간 역량 격차 해소 등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올 초 북한 내부 급변 사태로 인해서 북핵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이번 연설이 통일 대박론과 맞물려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안보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의 선임연구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어제 그 기조연설 들으셨죠? 예. 한번 뭐 지금까지 보도가 된 내용이 있지만 예.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죠. 일단은 지금 이 핵 안보 회의라는 것 자체가 핵 없는 세상을 만들자는 게 중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현재 이슈에서 이 핵 없는 세상의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는 아쉽게도 북한입니다. 북한이다. 예, 예. 그래서 이 북한에 관한 얘기를 박 대통령께서 굉장히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네. 특히 이제 그 비확산 조약하고 이제 안보리 결의안을 통해서 이제 핵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는데 이렇게 북한이 핵 물질을 만들었을 때 이것이 테러 집단의 손에 넘어가면 어떡하겠느냐라고 네. 하는 이런 핵 확산 문제라든가 핵 안보 문제 또한 그 북한 내 핵시설들 영변하고 핵시설들이 굉장히 밀집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화재로 나면 도대체 어떡할 것이냐 어떤 이러한 그 다양한 그 문제들을 제시를 하시면서 여기 이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안전성에서도 그렇고 이 비확산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핵 안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네. 결국 없어져야 될 대상이 아니겠냐라는 이제 말씀이 결국 핵심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제 네 가지 항을 보면은 핵 안보, 핵 군축, 뭐 비확산 이거 그냥 다른 것이 아니라 통합해서 보자라고 예. 하는 이제 그런 것이 핵심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을 이 지역 안보체로 좀 구성을 하자, 접근을 하자. 그게 무슨 그래서 얘기인가요? 결국은 예. 이제 이 예를 들어서 한반도를 보겠습니다. 예. 보면은 이 북한을 놓고 지금 이렇게 여러 국가들이 공조를 해가지고 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어떤 제도화 해가지고 해서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제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각 핵 안보 관련해서 국가들 간에 이제 힘 차이가 있는데 예. 이런 것들도 좀 해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시기에 맞는 것이 우리도 이제 굉장히 그 세대 자체가 이 사이버화가 되고 있으니까 네. 이런 부분도 이 원전 시설에 대한 사이버 테러조차도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겠다라고 하는 좀 사이버 테러. 예, 예. 그런 부분까지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북한이 좀 이번 연설이 북한을 자극을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한 게 사실 오늘 유엔에서 북한이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핵 위협을 계속하는 한 핵 억제력을 과시하는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다. 뭐 이런 강경한 의미가 입장을 있어요. 예. 내놨는데 예. 혹시나 북한을 뭐 자극을 하거나 또 뭐 한중 정상회담도 하고요. 내일 새벽에는 한미일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비춰질까요? 여기서 이제 어떤 메시지를 내놓느냐가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게 단순히 어떤 북한을 뭐 잘못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을 위해서 여기에 참여를 하고 가는 방향으로 나가자라고 네. 하는 것이 이제 이런 방향인 것이고 예. 특히 어제 이제 그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중국 쪽 얘기한 것이 우리는 중국 나름의 그 방식으로 가겠다. 결국은 이제 이 국제사회에서 이 북한을 제재를 하거나 제한을 한다는 것보다는 이 안전한 이 핵 안보의 장으로 어떻게 끌고 나오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 회의의 결과가 이 헤이그 커뮤니케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에 따라서 북한의 반응 좀 달라질 수 있지 않겠느냐 네. 이런 추정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럼 박 대통령이 혹시 뭐 북핵 관련해서 뭐 추가로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충분히 여러 가지 이제 그 유화책부터 시작해서 강경책까지 다양한 방안들이 있는데 예. 이것이 결국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지금 한국 혼자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특히 중국의 협조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요. 예. 그 다음에 또 이 한미일 지금 흐트러진 이 공조 체제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네. 결국은 지금 한중 정상회담을 한번 했으니까 예.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나면은 그 결과를 잘 그 조합을 해서 이 그 한미일 중 이렇게 네 개 국가가 좀 어느 정도 이 같은 소리를 내는 것이 결국 헤이그 커뮤니케에 적용되지 않을까 예. 어떤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자, 뭐 북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고 뭐 정상회담과 또 의장국 이야기 여러 가지 예. 해야 될 게 많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북한의 멘트를 좀 보면은 약간 추가 핵실험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지 않을 정도로 뭐 강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어떻게 예. 보십니까? 지금 사실 이 부분을 지금 북한이 오판을 하지 않게 그리고 또 추가적인 핵실험을 하지 않게 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일이 될 것이고 네. 특히 만약에 지금 이렇게 헤이그에서 회담하고 났는데 북한이 핵실험을 딱 했다라고 할 경우는 미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난감할 것입니다. 뭐 네.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제재가 뒤에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대신에 예. 이런 어떤 핵에 대한 그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는 보상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부분도 좀 이번에 그 헤이그 커뮤니케에서 좀 제시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제 한중 정상회담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중국에서 우리 통일을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게 통일 대박론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거기에 자주적 통일이라는 얘기를 지금 중국 쪽에서 나온 말이에요. 예.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통일을 뭐 자주적으로 해라라는 의미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사실 중국이 이 대한민국과의 관계에서 통일 얘기를 언급하는 것 자체를 터부시해 왔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 이제 국력 차이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통일이 된다고 하면 결국 한국 주도가 돼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중국이 만약에 통일을 한국하고 직접 얘기한다는 것은 네. 한국 주도의 통일을 지지하는 게 아니냐 어떤 이런 이제 그 인식들이 있었기 사실 때문에 그렇게 굉장히 해석하고 싶은 게 사실 저희 저희의 마음이기도 예. 한데 그런데 이제 막상 이 내용을 보면은 이 내용이 과연 그 내용이냐 이 자주적이라는 말 자체가 그 북한도 내내 하고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네. 얘기하는 자주라고 하는 것은 외세의 어떤 그 인정해달라는 개입이 없이, 거죠? 개입이 없이, 그러니까 미국의 개입이 없이 예. 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결국 중국이 얘기하는 자주적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이 어느 편에 쓸 것이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 거 아니? 작년에 이제 보면은 그 방공식별구역 문제로 굉장히 이 동북아가 뜨거웠지 않습니까? 네. 네네. 결국 그때 보여진 구도가 중국을 둘러싸고 한미일이 이렇게 압박을 하는 이런 구도가 됐다는 겁니다. 네.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한반도가 통일이 됐다고 했을 때는 그 중국 입장에서는 이 한반도가 우리 중국에게 방해막이 될 것이냐 아니면 어떤 협력처가 될 것이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중국이 얘기하는 자주라고 하는 것도 결국 마찬가지로 자신들과 얼만큼 협조할 수 있는 한국이 될 것이냐 그리고 통일을 하더라도 그 우리 중국의 그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한국이 돼달라라는 예. 그런 얘기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 자주적이라는 단어는 사실 중국이 전통적으로 미국을 좀 배제하고 견제하기 위해서 써온 단어인데 예. 이번에 그 말한 뜻한 그 자주적이라는 표현도 결국에는 힘을 실어준다기보다는 어떻게 미국을 좀 견제하기 위한 하나의 의도라고 봐도 되는 예,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굉장히 지금 한미일 중 이렇게 4개국 구도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네. 지금 예. 이제 일본의 과거사 문제를 놓고는 지금 한국과 이제 중국이 한편에 대해서 움직이고 있고 또 어떤 또 이 중국의 이런 어떤 그 확장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는 예. 이제 한미일이 좀 공조해야 된다. 네. 어떤 이런 안보상의 필요성이 있는데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중국도 자꾸 이 한국한테 요구하는 것이 그 과연 어느 쪽을 어떻게 동맹을 할 것이고 한쪽에 치우치지 말라라고 예. 하는 것이 결국 중국의 요구일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나라의 균형 외교가 상당히 좀 상당히 중요한 시험대에 시기예요. 썼다는 예. 생각이 그래서 사실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그 한중 정상회담은 아주 절묘했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한미일 삼국이 만나기 전에 예.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것이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을 핍박하기 위한 게 아니라 예. 이런 어떤 핵 안보의 문제를 갖고 얘기를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 미리 시진핑과 만나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원래 30분이었던 게 1시간 뭐 5분인가가 예. 됐지 않았습니까? 네.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저희가 좀 그 시기상도 분석을 좀 해봤던 부분이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통일 얘기를 했어요. 우리 정부에 좀 힘을 실어준다. 또 만남 자체도 그랬고 네 번의 예. 만남도 그랬고 그동안 만남 이후에 기자회견을 내용을 좀 봐도 그런 것 같은데 어느 정도 힘을 좀 실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분명히 그 중국이 그 태도가 좀 이전과는 많이 틀려진 건 사실입니다. 네. 특히 이제 어떤 북한의 핵이라는 것으로 너무 말을 듣질 않으니까 이 한국과의 관계를 통해서 좀 이런 부분을 좀 북한에 대한 압박도 좀 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근데 하지만은 결국은 이 안보적으로는 중국이 이제 북한을 포기한 것이냐 네. 그렇게 보기는 아직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좀 더 예. 이 다각화된 외교를 통해서 좀 중국과의 그 속튼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내일 새벽 그 한미일 3자 정상회담에도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그렇죠. 있는데 예.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가 참 관심이에요. 특히나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이제 처음으로 만나는 거기 때문에 취임 이후에 예. 어떤 이야기가 오갈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그럼 사실 뭐 지금 한국과 일본의 가장 큰 문제는 현안 문제는 과거사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이것은 지금 만나고자 해서 만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미국의 중재에 의해서 이
안보라는 문제, 핵안보라는 문제를 논의하자라고 해서 모이게 된 겁니다. 사실 외교부가 과거사 문제는 뭐 위안부 문제는 의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어요. 예, 이것이 지금 사실 이 태도, 일본의 굉장히 미묘한 태도 변화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 네. 이 일본이 자꾸 과거사를 얘기를 함으로 해서 소위 그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한미일 공조가 전략 공조가 깨졌습니다. 예. 이건 100% 일본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 우리는 그런 부분을 계속 우리 정부는 얘기를 해온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 미국도 일본은 야 이거는 예를 들어서 고노다마 같은 부분 네. 이런 거를 번복하는 부분 같은 것은 용서할 수 없다. 예. 이런 부분을 굉장히 의사 표시를 해왔고 그런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불식이 돼서 자 이제 미국이 우리가 일본 진정시켰으니까 한국 와서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합시다. 네. 라고 한 것인데 지금 이제 좀 또 불협화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결국은 우리도 얘기를 할 때 있어서 그 딱 이 안보의 문제, 예. 이 문제만을 딱 놓고 얘기를 해야지 그 이상의 문제를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추채널로 가자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 문제로 다루고 안보는 안보로 다루고. 예. 그러면 사실 저희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그 과거사 문제가 굉장히 관심인데 다음 달에 오바마 대통령이 뭐 한일 방문길에 오르지 않습니까? 그때는 얘기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겁니다. 지금 사실은 저희가 중요한 것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일본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가 몇 개가 있느냐 네.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사실상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카드는 그닥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네. 특히 독도 문제를 둘러싸고는 분쟁 당사국이다라는 그 국제적인 어떤 입장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희로서는 지금 제일 활용하기 좋은 카드는 미국을 활용을 해서 제일 좋은 카드겠죠. 예, 그게 제일 좋은 카드일 겁니다. 네. 특히 지금 일본의 어떤 군국주의가 부활하는 듯한 이런 태도, 이 피해를 입은 것은 누구냐? 아시아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입었고요. 미국은 진주만을 공격을 당할 만큼 네. 자신들의 직접적인 피해를 받은 국가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스스로 좀 나서서 예. 그 어떤 일본의 태도를 좀 견제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예, 네. 이것을 지금 정부가 잘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 한미일 3국이 만난다는 것 자체가 뭐 여러 가지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이후에 또 분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호 한국국방안보포럼 선임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